그날 밤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생일이라 마음에 걸려 미역국에 도시락까지 만들어 회사로 향했죠. 하지만 제가 본 건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에서 무표정하게 혼자 앉아있는 사람, 모든 팀원들 뒤에서 심부름만 하고 있는 사람, 놀림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마다 딸아이에게 오늘 어땠어? 물으며 간식을 건네고 제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말없이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부터 끓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에 집중하고 늘 먼저 제 기분을 살피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웃음이 없고 식탁 앞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오늘 어땠어? 그 질문에도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만 알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무너짐이 숨어 있었는지 전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반도 안 먹고 좋아하던 반찬도 손대지 않더군요. 눈밑은 점점 시커매지고 웃음 대신 한숨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힘들어? 물어봐도 늘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죠.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 몸이 좀 피곤하네. 그러던 어느 날 세탁기를 돌리려고 빨래통에서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겨진 와이셔츠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무심코 펼치려던 순간 등판 쪽에 뭔가가 붙어 있더군요. 노란 포스트잇.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눈치 챙겨. 신입. 밥은 안 먹는 게 편하지. 그 글씨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설마 그냥 장난이겠지? 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의아하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불안함이 마음 한켠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남편의 낯선 표정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한 건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저녁 먼저 먹고 있어.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 쪽지, 그건 대체 뭐였을까?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 한켠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모습, 어떤 사람들과 있는지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도시락을 싸기로 했습니다. 그저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지. 마침 다음 날이 남편의 생일이라 미역국과 불고기를 정성껏 만들고 몇 가지 반찬과 함께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날까 싶어서 직원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야근이라더니 회의실 안은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구석에 조용히 서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복판에선 직원들이 초밥을 나눠 먹으며 깔깔대고 있었고 제 남편은 그 사이에서 그저 정리만 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의아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경이 도대체 뭐지? 야근이라더니 왜 저렇게 구석에 서 있는 거지? 왜 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조용히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거지? 분명 우리 집에선 늘 가장이었고 아이에게 존경받는 아빠였고 나에겐 언제나 든든한 남편이었는데 그 순간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남자 직원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쟤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를걸? 제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뭐 먹는 거 봤어? 그러자 옆에 있던 여직원이 받아쳤죠. 그니까 우리랑 같이 먹기 싫은 건가 보지. 혹시 알아? 화장실에서 먹을지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안은 웃음으로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견디고만 있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때야 알았죠. 이 사람들 남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무작정 화를 내기보단 이 사람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미어지는데도 다시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꾹 참고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다녀왔어. 그 말 한마디에 저도 그냥 고개 끄덕였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늦은 밤 식탁에 혼자 앉았을 때 혹시나 남편이 볼까봐 숨겨둔 미처 꺼내지 못한 도시락 가방을 보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본 그 장면이 도대체 뭐였을까? 이게 말로만 듣던 사내 괴롭힘? 태움?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다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건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 조롱이었습니다. 남편은 3개월 전 이직했습니다. 좋은 조건이라며 기뻐했죠. 작은 케이크 하나에 딸과 셋이서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조촐한 이직 파티를 열었어요. 남편이 들뜬 얼굴로 말했죠. 전 회사랑은 비교도 안 돼. 복지도 훨씬 좋고 연봉도 많이 올랐어. 딸이 웃으며 묻더군요. 그럼 이제 우리 여행도 자주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예슬이 대학 갈 때까진 아빠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응? 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박했지만 마음은 꽉 찼습니다. 행복이란 게 별게 있나? 그렇게 믿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저렇게 참담한 일을 겪고 있었던 걸까요? 밥 한 끼 편히 못 먹고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버틴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대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그걸 다 견디고 있었을까? 그날 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렇듯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도 그 곁에 조용히 누워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고 남편이 꾹꾹 눌러왔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듯 먹먹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을 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나가보니 남편이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고 서 있더군요. 맥주 한 캔을 꺼내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그 맞은편에 앉았죠.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사 왔었지? 당신 뒷모습 봤어.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남편도 그 순간 얼마나 무너졌을지를. 미안해 그 꼴 보여서. 남편의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제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이랑 우리 예슬이 그 웃는 얼굴 지키고 싶어서. 그 말이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지금껏 남편은 지켜야 할 게 있어서 참았던 거였습니다. 가족, 저와 딸, 우리 셋이 함께 웃는 그 작은 저녁 식탁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버틴 거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은 이직 첫날부터였어. 축하회식 자리였는데 그 팀장이 계속 술을 권하더라고. 이미 몇 병 마셨는데도 계속 따라주길래 이 이상은 좀 하고 정중히 말했지. 죄송합니다, 팀장님. 더 마시면 취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화근이었어.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야, 커피 사와. 신입이 뭐 그리 늦어? 네 카드로 사와라. 그날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텐 그냥 부리기 쉬운 대상이었던 거야. 점심시간엔 쟤는 배 안 고프대. 일이 재밌대. 하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 퇴근 1시간 전이 되면 일을 산더미처럼 던져. 오늘 안에 이거 다 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 그 말만 남기고 퇴근하더라. 남편의 손이 맥주캔을 꼭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근하는 날이면 한 끼도 못 먹은 날인데 그 사람들은 밖에서 안 먹고 일부러 배달시켜서 내 옆에서 깔깔 웃으며 먹더라. 그리고 날 세워두고는 물 좀 갖고 와라. 음료수 떨어졌어. 쓰레기 정리해놔라. 그게 매일이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같이 있던 직원들 처음엔 미안하다는 눈빛이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팀장이 몰아가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웃으면서 나를 같이 조롱하더라.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 이직한 회사가 업계 1위잖아. 연봉도 올랐고 복지도 좋고 조금만 더 버티면 그 사람들도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그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자.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듯 숨을 한번 가다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당신 뒷모습 보고 갑자기 예슬이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 이상하게도 그 순간 확실해지더라. 내가 이 회사를 나가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이 업계에 발을 못 붙인다 해도 이젠 사람처럼 살고 싶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람 구실은 하면서 살고 싶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없이 그냥 조용히 남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당신 정말 잘 버텼어요. 이젠 우리가 지켜줄게. 저는 남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젠 혼자 참지 마라. 당신 마음 내가 다 들어줄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고개 끄덕임 하나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랜 시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가족을 지키고 싶었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오늘은 무언가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팀장 자리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은 회식 자리에서 고의적으로 술을 강요당했던 음성들, 사내 단톡방에서 조롱과 비웃음이 오가던 대화들, 야근 중 바보 만들 듯 지시했던 심부름들까지 모두 조용히 하나하나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통화 녹음 파일까지 3달간의 모든 순간을 담아온 작은 폴더 하나, 그 USB를 책상 위에 꺼내 올리고 고용노동청에 정식 신고했다고 말했답니다. 사무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고 했어요. 늘 소리치던 팀장은 말끝이 떨렸고 다른 직원들 역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은 조용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더는 고개 숙이지 않았고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가해자였던 팀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죠. 그동안 침묵하던 몇몇 직원들도 남편에게 찾아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본 건.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과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에 상대방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돌아와, 자리 아직 비었어. 그 한마디에 남편은 꾹 눌러왔던 마음이 터질 듯 복받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은 다시 예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익숙한 사무실, 따뜻하게 맞아주는 동료들, 퇴근길에 딸에게 줄 초코 케이크 하나 사서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온 그날. 정말 참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미소였습니다. 지치는 건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일보다 더 고된 건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더군요. 매일 쏟아지는 비웃음, 조금씩 무너뜨리는 조롱과 무시들이 남편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게 하는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가족, 그리고 조용히 손 내밀어준 동료들의 용기와 따뜻함. 그게 제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